안녕하세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다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국 망했다, 결혼 못하는 사람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요즘은 극단적인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한국이 망했다, 돈 없으면 결혼 못한다, 인생 난 포기했다, 막 이런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한국은 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이제 직장 생활 잘 하면서 일 끝나면 요즘에 흑백 요리사 보고 넷플릭스 보고 러닝 모임 다니고 즐겁게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사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현재 한국이 망했다 막 이러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전쟁을 안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망하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아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발 뻗고 편안하게 잠만 자고 있는 거,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저는 한국이 망했다고 생각하진 않고, 그리고 우리가 북한에서 안 태어나고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정말 기회의 땅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한국을 망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 인생마다 본인이 갖고 있는 환경마다 이제 개개인의 고민거리가 다 다르겠죠. 지금 되게 힘들 수도 있고, 지금 심각할 수도 있고, 인생이 정말 망한 것처럼 끝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 부분 때문에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게 불평불만이 많이 쌓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내 인생 망했으니까 한국도 망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불평불만에 대해서 해결책이 있는지, 아니면 불평불만에 대해서 차근차근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요, 돈 없어서 결혼 못한다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땐 돈 없어서가 아니고 돈도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돈도 모으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정말 돈 없어도 막 작은 단칸방에 살려고 시작하려는 여성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막 인터넷에서 보는 사람들, 밖에서 그랬대요. 밖에서 내 친구가 경험했어요. 밖에서도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 정상적인 여성 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은 여성 어디서 찾아요? 열심히 살다 보면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직 마주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어떻게 결혼했어요? 제 주변에 있어요. 저희 언니. 그러니까 저희 언니는 형부의 돈이 있어서 돈 보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형부가 돈을 잘 보고 삐까 번쩍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형부 되게 평범하게 인터넷에서 장사하시다가 그게 망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가 기술을 공부를 해서 따가지고 그 기술로 이제 밥 벌어먹고 사시면서 기술이 우연치 않게 지금 호황기를 맞아서 정말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언니는 형부의 돈을 보고 그런 거를 보지 않고 형부의 가치관과 성실함과 성격만 보고 정말 결혼을 한 사례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돈 보고 요즘에는 너무 다 따져요. 막 힘들어요. 그냥 포기할래요. 이런 것보다는 살다 보면은 정말 저희 언니 같은 정말 괜찮은 여자분들 많아요. 저는 제 주변에 많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주변에서 없어요. 그런 거면 스스로 손을 이제 얹고 주변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난 왜 그런 여자만 꼬일지, 내 주변에 왜 그런 여자밖에 없는지. 그래서 좋은 분들, 그리고 좋은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 있으니까 내 마인드가 어떤지, 그리고 내 주변이 어떤지를 좀 환경을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돈 없으니 국결이 답이라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실 한국에 이민자도 많아지고 국제결혼하는 사례도 많고, 정말 국제결혼하는 분들도 되게 주변에서 흔히 보일 정도로 많아졌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도 많고, 근데 국제결혼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자만추가 아닌 이상 저는 개인적으로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이 없으면 사실 국제결혼이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국제결혼이라는 게 우선 그 나라에 가야 될 그 비행기 표도 필요하고, 거기서 이제 결혼식도 올려야 되고, 그리고 그 이제 나라마다 좀 다르겠지만 지참금을 이제 그 신부 쪽에 내야 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하나하나 생각하면은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고, 그리고 저도 이제 국제결혼 유튜버 이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결혼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자기의 밥벌이를 잘하시는 분,
내가 열심히 살고 막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으신 분, 그러니까 자기의 밥벌이 정도 하시는 분들이 내가 국제결혼 시장에 가서 정말 어리고 예쁜 여성분이랑 결혼을 해서 이렇게 오시는 경우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땡전 한 푼 없이 난 국제결혼 할 거야, 나 가서 뭐 어떻게든 되겠지, 막 그런 경우는 거기 유튜브에서도 저는 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자기 밥벌이를 하셔야 되는 분인 것 같아요. 내가 막 50대, 60대인데 나 20대 여자랑 만나서 결혼할 거예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케이팝 한류 문화가 되게 잘 되어 있어서 아마 그 외국 여성분들도 한류 시장의 그 코리안 남자를 봤을 때 정말 잘생기고 피지컬 좋은 그런 연예인만 봤을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막 돈이 많고 재력가야, 근데 나는 20대 여자랑 결혼할 거야. 저는 사실 거기서도 빡셀 것 같긴 해요. 우리 똑같은 20대여도 나라만 바뀌었지만 뭐 정말 내가 디카프리오처럼 관리도 잘 되어 있고 나이를 먹었어도 내가 너무 잘생겼어. 그런 경우에는 지금의 연예인분들 보면은 결혼 다 잘 하시잖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일반 사람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성도 똑같아요. 여성도 국제결혼 시장에서 남자 찾으면 돼요. 한국 남자랑 결혼 안 할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국제결혼해서 외국 남성분과 결혼하면은 자립심이 되게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문화 특성상 우리 뉴스만 봐도 막 캥거루족이 많습니다 이러잖아요. 부모와 같이 사는 30대, 40대가 많습니다 막 이렇잖아요. 사실 우리 이제 여성들이 힘들 때 누구한테 의지하고 기대고 이런 것들, 근데 외국에서는 가정주부라는 게 사실 보기 드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서는 이제 맞벌이 비율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이미 많이 있어요. 많은 사례가 많아가지고 저는 외국 남자랑 결혼해서 가정주부해서 살 거예요. 근데 그게 외국 남자 입장에서는 자립심이 있냐 없냐 그런 것도 이제 따질 거고, 뭐 미친 거 아니냐, 집에서 뭐 할 거냐, 난 어렸을 때부터 자립해서 나왔는데,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왜 생기냐면 그 문화 차이예요. 우리가 데이터만 봐도 외국이 상당히 맞벌이 비율이 높잖아요, 한국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거를 생각했을 때 외국의 특성도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커요. 세 번째는요, 여자 전체, 한국 여자 너무 이상해요, 다 이상해요 막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땐 호감심 없는 괜찮은 여자를 찾아서 만나면 돼요. 하지만 그 상당 비율로 너무 힘들다는 거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런 여자를 찾아보면 있긴 있어요, 괜찮은 사람들. 찾아보면 정상적인 사고로 지닌 분들도 있고, 막 우리가 유튜브 채널만 봐도 뭐 결정사 유튜버나 뭐 연애 결혼 채널 보면은 막 괜찮은 여성분들이 나와서 막 저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괜찮은 사람도 있었다, 사례를 결혼했다, 막 이런 사례들이요. 근데 다 이상하진 않아요. 그래도 힘들긴 하겠죠, 몇 명을 찾기 위한 그 소수의 보석. 하지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여자 이상해요, 만났어요, 막 어떡해요, 막 이러는 분들, 저는 사실 만났으면 되게 조상님이 도와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렇게 티를 내줬으니까 나는 그 여자와 잘 안 된 거잖아요. 그렇게 티 안 내고 막 숨겨서 막 어떻게 결혼했어. 근데 허영심이 많은 여자, 이상한 여자였어. 나 이미 결혼했는데 어떻게 이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과정까지도 뭐 돈도 있었고 시간도 들였는데 그 과정을 다시 되풀이해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막 티 내주고 막 나 이상한 여자예요 막 이런 거라면 저는 정말 조상님이 도와줬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판단으로 그 사람 덕분에 나는 시간을 안 뺏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막 허영심 많은 여자 실제로 봤어요. 막 요번에 소개팅 했는데 이상했어요. 제가 봤을 땐 주변을 한번 다시 둘러보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 주변은 왜 그런 여자들이 나한테 꼬이지? 왜 나는 그런 여성만 소개팅이 들어올까? 나는 왜 그런 여성이랑만 잘 될까?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날파리가 꼬이는 이유는 어느 정도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막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성격인지, 만만하게 보였는지, 호구로 잡히기 막 좋은 스타일인지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막 스스로 좀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한국 망했다, 결혼 못하는 사람에 대한 특징을 말씀을 드려봤어요. 사실 어떤 거를 선택함에 있어서 저는 다 아니다, 이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거를 선택함에 있어서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나는 국제결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뭐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아니면 뭐 외국 여자 친구를 사귀기 위해 어플을 깔아서 친구랑 사귀려고 노력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비혼이에요, 나 결혼 안 할 거예요, 이러시는 분들은 뭐 내가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저축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 뭐 실버타운이나 뭐 어디 나중에 내가 아팠을 때 어디에 이제 기댈 곳이 있는지, 부모님이 어떻게 해줄 건지, 이런 미래 계획을 차곡차곡 쌓다 보면은 불행하다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리미리 계획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래서 한국 망했다라는 건 이건 너무 극단적인 거고, 사실 결혼을 못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유들이 차곡차곡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하나씩 조율해가면서 아닌 거면은 끝내고, 나랑은 이쪽은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면은 저쪽을 쳐다보면 되고, 이쪽이 맞으면 이쪽을 쳐다보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진 마시고, 그래도 지금 우리 재밌게 살고 있잖아요. TV 켜서 뭐 인터넷 게임도 하고 넷플릭스도 보고 하면서 그것만으로도 좀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너무 이제 좀 안 좋게 악으로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다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안녕.